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 3분기 실적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큰 게 나올 것 같은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촬영 시간은 테슬라 어닝콜 23분 전에 지금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새벽 5시에 테슬라 실적 레포트가 나왔어요. 실적 레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하이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7.6%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번 분기 9.6% 기록하면서 상당히 우려감을 나타냈는데 더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낮은 영업이익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5% 상승을 하고 있어요. 246불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따가 설명해 드릴 사항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3빌리언에 달하는 논갭 순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돈 거의 3조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기 운영에 있어서 테슬라가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부분은요. ESS 사업이 좀 크게 늘었다. 4기가와트시까지 늘었다라는 점이고요. AI 컴퓨팅 능력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슈퍼컴퓨터 도조를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머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3분기는 공장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분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3분기는 제조원가 감소를 위해서 기존의 공장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공장의 효율성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3분기 대당 제조원가를 37,500불까지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높은 고금리 상황이죠. 미국 기준금리가 5.5%를 넘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높은 금리 상황에도요, positive free cash flow죠. 계속해서 현금 흐름 흑자를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에 투자 중에 있다. 특히 AI 부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슈퍼컴퓨터 용량을 2배로 늘리고 AI 훈련량도 2배 이상 증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옵티머스는 하드 코드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드로 그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순수 AI로 훈련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면 그것을 따라서 한다라는 거죠. 일일이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면서 코딩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ESS와 슈퍼차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수익이 지금 달성이 되고 있다. 자, 동일 부분에서 0.5빌리언의 프로핏이 나왔다라고 해요. 자, 우리 돈 거의 한 6,500억 정도 수익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낸스 서머리를 한번 볼게요. 일단 파란색으로 제가 밑줄을 그은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빨간색은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를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어느 정도 중도의 입장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영역에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로는 줄었어요. 인도량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동일 기간에 가격 인하도 지속됐습니다. 당연히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한 20빌리언 정도가 되네요. 자, 우리 돈 약 26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자동차 판매로 달성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5%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성장이 큽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그었죠. 자, ESS 좋아요. 그리고 슈퍼차저가 속해 있는 이 서비스도 좋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40%, 30% 성장을 하면서 자, 의미 있는 지금 매출액 증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도 성장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는 좀 빠졌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나머지 에너지라든지 서비스 영역에서는 전분기 대비로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탈 레버뉴가 23빌리언, 우리 돈 거의 30조 원이 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토탈 한 9% 정도 성장하는 매출액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그로스 마진이 전분기 대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대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이 안 좋습니다. 빨간색으로 네모를 쳤죠. 자, 특히 이 부분이 눈에 뜹니다.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영업 비용이 되겠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3%나 증가를 했어요. 토탈 매출액이 9%, 자동차에서 5%밖에 증가하지 않은데 영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지금 비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분기 대비로도 거의 한 0.3빌리언 정도. 자, 우리 돈 기준 약 한 5천억 가까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자, 이 이유는 영업비용의 증가의 이유는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면서 영업 비용이 증가하니까 오퍼레이팅 마진율 당연히 떨어지겠죠. 매출액도 감소하고 그로스 마진율도 떨어졌는데 영업 비용이 증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만 보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법도 했어요. 하지만 호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영업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넘게 BPS가 0.66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 예상은 0.72불이었으니까 어닝 미스를 기록한 거예요. 숫자만 봤을 때는 이번 분기 실적은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익률은 떨어졌어요. 마진율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현금 흐름은 계속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분기에는 3빌리언 정도 영업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분기에는 3.3빌리언, 오히려 더 늘어난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매출액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은 더 좋아졌다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테슬라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은 아직도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캐펙스가 늘었죠. 아무래도 3분기 공장 업그레이드 과정이 있었고 사이버 트럭 설비를 지금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펙스 증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자 비용 증가에 따라서 프리 캐시 플로우는 이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빼면 되죠. 그래서 848 정도가 나왔다. 848 밀리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 장사는 우리 돈 기준 약 1조 원 이상 현금 흐름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난 분기 대비해서 약 한 3빌리언 정도나 전체 보유 현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테슬라의 현금 보유량은 26빌리언 정도로서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돈 뭐 30조 원이 35조 원 가까운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가 0.8빌리언 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전체 현금 보유량이 3빌리언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2.2빌리언을 어디서 빌려갔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금 흐름은 아주 좋다. 하지만 마진율이 떨어진 거는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영업비용 증가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다음 장에 그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자, 여기 수익성 부문에 나와 있죠. 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8빌리언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마진율도 7.6%까지 내려오고요. 그 이유는 여기 빨간색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R&D 비용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사이버 트럭이 되겠어요. 이번 사이버 트럭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있었죠. 자, 그리고 도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프로젝트가 되겠는데, 슈퍼컴퓨터 훈련량을 2배로 늘렸다라는 거는 도조의 설비를 2배 이상 또 늘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토리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3분기에는 뭐 거의 전 공장에 팩토리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이는 추후에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어쨌든 미래 성장을 위해서 지금처럼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 많이 늘어난 건 역시 R&D 비용 증가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성 감소에는 네거티브 FX 임팩트도 있겠죠.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회사 입장으로서는 더 안 좋은 거죠. 달러가 강하다라는 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약하게 잡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강달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차량 가격 인하가 또 여기에도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영업 비용 증가는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테슬라의 현금 보유량이 한 3빌리언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오죠. 자, 3분기에 3빌리언 정도를 현금 보유량이 증가해서 26빌리언을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파이낸싱 액티비티라고 이게 2.3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차입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에서 투자 비용을 뺀 순수하게 만들어낸 현금 흐름은 0.8빌리언인데 2.3빌리언을 빌려왔기 때문에 약 한 3빌리언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기 생산과 딜리버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모델 SX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 때 이번 3분기 인도량에서 모델 SX가 16,000대 정도 판매가 되었는데,
전분기였던 2분기에 19,000대가 판매된 것에 비해 적게 판매된 것은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SX가 적게 판매되었으니까 마진율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줬겠죠. 아무래도 모델 SX는 비싼 모델이고 이익률이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게 팔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산량 감소 때문이었어요. 자, 전분기 19,000대였는데 13,000대로 훌쩍 내려왔죠. 자, 모델 SX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3분기에 생산량보다 더 많이 모델 SX를 판매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델 SX의 오도는 충분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생산량이 빠졌다라는 건 모델 SX의 생산 공장이 프리몬트 공장인데요. 이 프리몬트 공장도 업그레이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랑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만 공장 업그레이드를 한 게 아니라 프리몬트 공장도 업그레이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을 이 모델 SX 생산량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숫자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전체 딜리버리량은 전분기 대비 좀 빠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 27% 그래도 증가하는,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성장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요, 이 솔라 부분이 되겠어요. 바로 솔라 패널, 그러니까 태양광 지붕으로 유명하죠. 이 태양광 산업이 계속해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48%나 감소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로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는데 역시나 고금리 매크로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ESS 사업은 달라요. 메가팩 사업이 되겠죠. 메가팩은 전년 동기 대비 90%나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이번 분기에는 4기가와트시에 달하는 메가팩을 인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테슬라의 풋프린트라고 볼 수 있는 영역들이죠. 테슬라의 로케이션은 테슬라의 AS 센터, 서비스 센터 이런 것을 뜻해요. 모바일 서비스 플릿은 찾아가는 AS, 고객 만족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나 슈퍼차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퍼차저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매 분기에 로케이션을, 그러니까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거의 한 300개씩 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빠른 스피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역시 충전기 커넥터 역시 거의 매 분기에 3,000개씩 증가를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션 하나당 충전기가 평균 약 10개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모든 공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솔라는 아쉽지만 ESS 사업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 드디어 캐파시티가 나왔습니다. 파일럿 프로덕션 단계고요. 자, 연간 12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이미 만들어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당연히 12만 5천 대 이상은 판매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어제 방송에 트로이 테슬라이카 내년 판매량을 7만 대로 잡았는데 7만 대는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게리 블랙이 잡았던 25만 대가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숫자만 보면. 어쨌든 여기 가장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바로 텍사스 영역이 되겠는데요. 자, 사이버트럭은 지금 We began pilot production of the Cybertruck이란 말이 있어요.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자, Initial Delivery this year이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올해 초도 딜리버리, 즉 판매를 연내에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역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역시 4680 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캐파시티를 다 합하면 225만 대 캐파를 지금 달성한 상황입니다. 특히 베를린과 텍사스가 눈에 띄어요. 베를린이 벌써 모델 Y를 이제 37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이르렀고, 텍사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델 Y는 25만 대입니다만 두 개를 합쳤을 때, 사이버트럭까지 합쳤을 때 37만 5천 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델 Y 램프업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가 상하이는 거의 100만 대 캐파에 이르렀고요. 프리몬트 공장은 65만 대가 되겠습니다. 자, 모델 SX가 연간 10만 대 캐파시티인데 분기당 그러면 2만 5천 대씩은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 캐파시티를 보니까 아직 그렇게 수요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판매했을 때는 분기당 약 2만 대 가까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캐파에 비해서는 판매량은 좀 딸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역시 매크로 상황이 모델 SX 판매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멘트가 나오는데요. 전에 이런 딜리버리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매 분기 마지막 달에 딜리버리가 몰려서 선적 비용이죠. 그러니까 선임 운임이 상승하면서 코스트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작년 3분기의 마지막 달인 9월 달에 운송량의 65%가 몰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올해 3분기 9월 달에는 40%밖에 몰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비용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역시나 테슬라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코어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슈퍼컴퓨터 파워를 2분기에 대비해서 이번 3분기에 2배 이상 증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는 키 포커스 그러니까 핵심 영역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핵심 영역이다. 우리는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소프트웨어 회사, 테크 회사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에 따른 데이터 확보량도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도조 컴퓨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집어넣으면은 이 슈퍼컴퓨터 도조에서 이미 슈퍼컴퓨터 파워를 또 2배 이상 증가시켰으니까 더 빠른 속도로 AI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FSD 완성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허럴츠라는 렌터카 회사가 나와요. 허럴츠를 통해서 렌터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테슬라 앱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 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차 키가 필요가 없고요.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가 하루를 빌리든 한 달을 빌리든 이 렌터카의 프리 컨디셔닝 그러니까 뭐 좌석 배치라든지 핸들의 위치라든지 사이드 미러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내부 온도라든지 테슬라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로보택시의 미래가 그려지죠. 이미 테슬라는 이 허르츠라는 렌터카 회사를 통해서 로보택시의 미래를 그려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테슬라의 원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존 공장을 셧다운도 시키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ESS와 슈퍼차저 상황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년 동기 대비 이번 3분기에는 ESS 메가팩의 매출이 90%나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 분기는 4GW시까지 늘었어요. 자, 하지만 레스트롭 공장 캘리포니아 있죠. 이게 연간 캐파가 40GW입니다.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 4GW가 이제 10GW에 달하면은 풀 캐파에 들어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오도가 많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이 좀 빠지더라도 이제 상당 부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고요. 솔라는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슈퍼차저로 대표가 되는 이 서비스 부분은 자기 그로스 프로핏 그러니까 이익률이 작년 한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선 다음에 계속해서 흑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 자동차가 많이 등록되면 등록될수록 그리고 최근에는 Other OEMs joining our network란 말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 할 것 없이 뭐 BMW도 최근에 NACS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수익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ESS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카메이커까지 슈퍼차저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테슬라는 엑슨모빌 같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GS랑 S-오일 같이 그런 에너지 사업도 이제 크게 확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올해 180만 대의 딜리버리를 최대한 달성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강한 재무 상황을 유지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영진을 믿어달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마진율이 떨어진 것은 우려가 됩니다만 AI랑 소프트웨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로보택시까지 시연을 시켜서 수익률을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Cybertruck deliveries remain on track for later this year 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말 이내에는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시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레포트는요, 이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사이버트럭이 되겠는데요. 2023년 11월 달에 사이버트럭의 딜리버리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아주 이번 레포트의 중요한 사항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테슬라인 것 같아요. 뭐 초반에는 마진율이 좀 딸려서 병을 줬다라고 하면은 레포트 후반부에는 이러한 멘트가 나오면서 그래도 기대감을 심어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아직 테슬라의 성장은 경쟁사 대비 높습니다. 이 회색 막대를 보면은 오토 인더스트리가 되겠는데, 오토 인더스트리의 성장률이 약 한 10%라고 하면 테슬라는 그래도 20% 후반, 뭐 30%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퍼레이팅 마진율은 역시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12개월 TTM으로 보면은 10%대 초반의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S&P 500이 지금 14%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 하락은 테슬라의 성장에 비하면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나 매크로 상황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만 경쟁사의 8% 마진율보다는 좀 높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현실화가 되면 소프트웨어의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자, 레이어디 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테슬라에서 FSD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혀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핸즈 프리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FSD 12가 나오면은 이제 이 핸들에다가 손을 올려놓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내부 캐빈에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계속해서 운전자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빛이 전방을 주시를 하고 있으면요, 이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을 잡지 않아도 이제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주행이 편리하겠죠. 두 손이 자유롭게 됩니다. 다만 전방은 주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버전 12부터는 FSD 베타 딱지를 뗀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기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러면 정말 자율주행의 느낌이 이제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핸즈프리 V12가 공개가 되고 나면 정말 소프트웨어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감소하는 마진율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아무튼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 어닝콜 이후에 어떠한 멘트가 나올지 지금 당장은 제가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내일 방송에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 멘트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사이버트럭 연내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